하루를 마치고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웠을 때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건만 어김없이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심지어 시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꾸만 머리는 복잡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또 이 시간이야? 하는 탄식과 함께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이 들지만 아침이 되면 마치 밤새 한잠도 자지 않은 것처럼 피곤이 밀려옵니다. 이런 경험 가볍게 넘기셔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주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깨는 현상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몸 안 깊숙한 곳에서 이상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듯 이 새벽의 각성도 원인을 살피지 않으면 만성 질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패턴이 주 2, 3회 이상 지속된다면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생리학적, 신경학적, 그리고 호르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벽 3시 무렵은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아침 기상을 돕기 위해 천천히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몸이 스트레스나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면 이 호르몬이 새벽에 과도하게 분비되며 뇌를 각성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각에 깨어나는 분들 중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복부 팽만감, 호흡이 불편하거나 이유 없이 소변이 마렵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두가 수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뇌과적 문제나 순환기계 이상을 암시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런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서 깊은 수면 단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가 회복하며 면역체계가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파 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수면 단계는 면역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이전에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깨어나는 경우 뇌의 피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침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며 하루 종일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잠을 설쳤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있고 그로 인해 심혈관계, 면역계,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 피로 상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패턴이 누적되면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체계를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라지면 뇌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주 깨어나는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초기 상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그 자체로 정신 건강의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소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의욕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마음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잠 못 자는 거야 누구나 겪는 일이지라며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된 수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삶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새벽에 깨어나는 이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뇌가, 그리고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짧아질까? 왜 새벽만 되면 꼭 깨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젊을 땐 숙취가 있어도 푹 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곤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수면이 멀어집니다. 이유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몸 안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뇌와 몸은 시간이 흐르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우선 뇌 안에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심기관이 있습니다. 식교차 상액 SCN이라는 부위인데 쉽게 말해 이곳이 수면과 각성, 체온, 호르몬 분비를 24시간 주기로 조절하는 중추센터입니다. 그런데 60세 전후가 되면 이 부위의 신경세포 수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러면 내부 시계가 느려지고 낮과 밤을 구분하는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밤 10시만 되면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3, 4시만 되면 몸이 깰 준비를 시작합니다. 뇌는 여전히 어두운 새벽임에도 이미 낮이 된 줄 착각하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수면 마이너스 각성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은 절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조절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0대 중반 이후로 매년 약 2%씩 감소하다가 60세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깊은 수면은 하루 동안의 뇌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체계를 조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짧아지면 새벽에 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비가 줄어들면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수면이 얕고 자주 끊기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흔히 겪는 자는 것 같긴 한데 잔 느낌이 없다는 말이 생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시기 갱년기로 인한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체온 조절, 정서 안정,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하죠. 특히 야간에 갑작스러운 안면홍조나 식은땀, 심박수 증가 등이 수면을 깨우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갱년기 여성의 60에서 80%는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며 그 첫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30세 이후로 매년 1~2%씩 감소하는데 이 역시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근육량 유지, 체온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떨어지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줄어들며 야간의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뇌를 자주 깨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심장과 신장의 기능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박동이 늦어지고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야간뇨가 잦아지며 수면 중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화장실에 가느라 깨는 줄 알았는데 실은 뇌가 먼저 각성했기 때문에 요일을 느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겹치면서 잠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지가 안 되는 수면이 반복되는 것이 노년 수면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즉,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새벽에 깨는 거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 안의 복합적 신호이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만으로 새벽 각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매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수면을 망가뜨리는 결정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익숙한 일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도록 돕는 수면 호르몬인데 이 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누워 있어도 졸립지 않고 얕은 수면이 반복되다가 결국 새벽에 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카페인 섭취입니다. 저녁엔 안 마시는데요?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최대 10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 2,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1시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일수록 적은 양에도 각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과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그 결과 잠은 들었지만 깊이 자지 못해 새벽에 쉽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낮잠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 들면 낮에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곤 해.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문제는 그 낮잠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오후 늦게 자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밤잠이 뒤로 밀리면서 전체 수면 리듬이 흔들리게 됩니다. 밤 11시에 잠들어야 할 몸이 자정이 넘어서야 졸리기 시작하고 깊은 수면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가장 얕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34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실내 환경도 의외로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따뜻한 방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방이 덥거나 공기가 메마르면 뇌가 자꾸 각성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나 정수기, 냉장고에서 나는 모터 소음 등이 수면 중 청각을 자극해 새벽 각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뇌가 쉬지 못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마다 민감도는 다르지만 반복될수록 뇌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취침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잠 안 올 땐 TV 보면서 졸린 거 기다려요 하시는데 이 방식은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뉴스나 드라마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는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몸은 이완되지 않고 마치 나처럼 긴장된 상태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 휴식 공간이 아니라 각성되는 장소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침대에 누웠을 때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걱정들이 하루 종일 억눌려 있다가 조용한 새벽에 갑자기 밀려오듯 올라옵니다. 뇌는 이런 감정적 긴장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잠결에 깨고 나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뇌가 위기 상황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요소들은 결국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쌓아온 잘못된 수면 환경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깬 게 아니라 그렇게 깰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면이 단절되면 면역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면역 세포들이 재조정되는 시간입니다. 몸속 림프군은 이 시간 동안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몸의 자가 수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새벽에 자꾸 깨면 이런 조절이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감기나 대상포진처럼 면역이 약해질 때 발병하는 질환들이 더 쉽게 발생하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폐렴이나 방광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재발 위험이 수면 부족 상태에서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 건강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자주 깨지고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심장은 계속해서 불규칙한 박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심장에 무리를 주고 부정맥이나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약 1.8배, 심부전 위험은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 혈당과 인슐린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 자지 못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 조절이 이미 어려운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는 다시 수면에 악영향을 주며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또다시 새벽 각성을 유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소화계 기능 저하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위장관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소화기관도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장 점막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장은 다음 날의 소화 기능을 위해 리듬을 조율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겪는 노년층의 70% 이상이 소화계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뇌기능 저하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새벽에 깨어 깊은 수면을 방해받으면 뇌는 청소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치매와 관련 있는 단백질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수면 중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이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떨어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고 우울감도 쉽게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예민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수면의 질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새벽 각성은 결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현상은 우리 몸의 신호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포괄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내일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모레는 밥맛이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증상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퍼즐 조각은 결국 수면의 질 저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출발점에 새벽 각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한 삶.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아닙니다. 수면의 질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에 의존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무작정 약에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면은 몸이 기억하는 리듬입니다. 잘 때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바뀌면 우리 몸의 내부 시계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밤늦게 잠들고 새벽에 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다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 피곤해도 낮잠으로 해결하시고 기상 시간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에 들어오는 빛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생성 리듬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쐬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얼굴에 받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세요. 산책을 하지 못하더라도 베란다에서라도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몸속 시계를 다시 맞추는 생리적 조절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자는 공간이지 텔레비전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전자기기를 치우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무채색 계열의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온도는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 체온을 스스로 떨어뜨리는데 실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불이 두꺼우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각성 반응이 유발됩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백색 소음기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도 민감한 청각 자극을 줄여주고 수면의 깊이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몸의 긴장을 푸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호흡 조절, 심호흡 5분만 해도 뇌의 긴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코끝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식은 뇌의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이 이완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생각이 많아 잠들기 어렵다면 노트에 지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몇 줄 적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적는 순간 생각이 머릿속이 아닌 종이 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뇌의 과부하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전 식사와 음료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라며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 고탄수화물 식사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간식은 한밤중에 인슐린 반응을 자극해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허기가 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컵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밤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렘 수면을 억제하고 새벽 시간대의 각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술로 인해 새벽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으니 절대 수면 유도 수단으로 술을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수면 문제는 스스로 조절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면다운 검사나 인지행동 치료,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초기 증상 등은 전문가의 진단 없이는 절대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치료해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수면은 운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수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술이며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반격을 당하는 신체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점에 와 계십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5분의 햇빛, 3분의 심호흡, 10분 일찍 눕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새벽에 깨는 일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을 다시 잘 자는 것, 그건 단지 하루의 만족을 넘어서 삶 전체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밤 그리고 깊고 평안한 잠이 당신에게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